지금부터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20대 국회 의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20대 국회에 어떠한 각오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소위 경제 심판론을 가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를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19대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됨으로써 또 20대 국회 초반에 여야 간에 상당한 쟁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쟁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민생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갖다가 가지게 되고 버티면은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국회를 가리켜서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고 항상 정쟁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아무리 우리가 민생을 얘기해도 우리가 집권당이 아닌 만큼 민생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 스스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일매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절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경제가 옛날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미래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사진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해온 경제정책의 수단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심정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20대 국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민생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경제의 청사진을 국회 나름대로 제시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채권이 대부업체를 돌고 돌아가지고 산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죽음으로 내모는 저승사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의원 223명이 뜻을 모아서 5월달 이틀치 세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2,525명이 지고 있는 약 123억의 부실채권을 오늘 소각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약탈적인 부실채권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틀치 세비가 어떻게 해서 2,525명, 123명의 123억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게 되는지 우리 재윤경 의원께서 약탈적 부실채권 시장 구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재윤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상 채권 거래 시장에서는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채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을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서 3개월 연체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상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각 처리라는 것이 사실상의 채권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상각 처리되는 것은 해마다 금융회사에서 10조 이상의 규모로 상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버려진 채권이지만 여전히 채무자들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헐값에 매각이 됩니다. 이 가격이 평균 5에서 10% 정도의 비용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으면 5만 원짜리로 채권 가격이 사실상 헐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헐값의 대부업체는 채권을 매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는 그대로 양도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추심을 지속합니다. 통장을 압류하고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사례자께서 오셨는데 유치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재매각이 반복이 됩니다. 재매각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0.1%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묻습니다. 0.1%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 정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0.1%의 헐값에 떨어졌지만 채권은 여전히 원금과 연체이자와 법정 비용까지 전부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기부해 주신 0.1%의 세비, 이 돈으로 123억 원 그리고 2,525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평균 487만 원의 소형 생계형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시작된 빚이 10개의 금융회사에서 시작된 빚이 11회나 대부업체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아니면 주소 자체가 불분명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부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채권 거래 시장을 알리지만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부금은 우리 의원들 123명을 대표해서 원내대표께서 주민들에게 그 공부 이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는 2,525명의 악성 채권에 시달리던 분들에게 채권을 소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오랜 고통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여야 한다는 다짐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123명 한 분 한 분의 활동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들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연속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가 민생에 전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이 꼼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굴하지 않고 20대 국회만큼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 한다고 하는 그 방향은 잃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의총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마음들 총의를 모아서 앞으로 20국회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잘 모시면서 한 분 한 분이 성공해서 그 한 분 한 분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